자, 이제 그들의 꿈, 비록 갑신정변 실패했습니다. 동학농민운동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실패했으니까 의미가 없다. 이 명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시도했기 때문에 비록 실패했을지라도 그 씨앗은 뿌려진 것이고 그들의 피로, 그들의 노력으로, 그들의 도전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역사의 수레바퀴가 가고 있는 그 방향의 지점이 좀 더 빨리 당겨져서 실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도전은 의미 있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투쟁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갑신정변에서 흘렸던 피, 그리고 동학농민운동에서 흘렸던 피, 그 피가 드디어 마침내 씨앗이 싹트게 되었고 꽃이 피게 됩니다. 그 꽃이 바로 갑오개혁입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자, 이 갑오개혁을 주도했던 인물은 누구였냐면요. 온건파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예, 김홍집. 이 김홍집 또 등장하네. 진짜 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 정말 계속 등장해. 근데 이 김홍집이 혼자 있었던 건 아니고요. 예, 바로 여기에 누가 또 붙냐면 흥선대원군이 붙습니다. 선생님, 흥선대원군? 그렇죠. 이모군한테 납치됐던 그 인물? 네. 이제 돌아왔고요. 돌아와서 두문문출하고 있다가 다시 갑오개혁 때 다시 또 이렇게 전면에 등장을 하는데 그때는 힘은 별로 없고요. 어떻게 보면 그냥 이름을 이렇게 얹어주는 어떤 그런 역할밖에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배후에는 지금 일본이 있어요. 일본이 지금 경복궁 점령하고 군국기무처 이제 설명드릴 텐데 여기를 통해 가지고 지금 개혁을 밀어붙이는 그 과정에서 김홍집이라는 사람한테 힘을 좀 실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갑오개혁을 이끌었던 조직이 뭐냐를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 바로 군국기무처다라는 겁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80년대에 왜 개화정책을 이끌었던 기구는 어디다? 통리기무함은 12사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번 90년대 이 개혁을 이끌고 있는 조직은 바로 군국기무처다라고 하는 이 양축을 일단 빡 기억해 놓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 군국기무처 중심의 어떤 그런 개혁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갑니다. 네, 의정부, 원래 의정부 6조 체제였죠, 여러분들. 네, 조선은 의정부 6조 체제였는데 이 의정부를 6조를 좀 더 세분화합니다. 바로 8아문. 의정부 8아문으로 지금 바꾸고 있는데 특히 여러분들 이 8아문 중에서 말이죠. 8아문 중에서 이 8아문에서 어떤 곳, 바로 탁지아문, 이 탁지아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 탁지아문은 어디냐면 여러분들 2호 예병현공 6조 중에서 왜 재정 담당하는 곳이 어디였죠? 6조였죠. 호조였죠, 호조. 예, 그 호조예요, 호조. 호조의 이름을 지금 탁지아문, 8아문이니까 그 중에서 하나 탁지아문이라고 바꾼 건데 이 탁지아문에서 뭘 하냐면 예, 바로 재정의 일원화를 담당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재정의 일원화를 담당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재정의 일원화, 제가 이건 분명히 이미 갑신념에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바로 재정의 투명성을 강조하는 거. 이제 드디어 여기서 빠밤! 제대로 이루어집니다. 갑신정부에서 요구했던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순간이 되겠습니다. 좀 더 투명한 사회를 지향한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자,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어떤 그 분야에서 여러 가지 어떤 개혁들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먼저 예, 도량형의 통일. 이 당시에는요, 길이, 그 다음에 무게 이런 게 지역마다 다 달라. 그거를 이제 통일시키고 있습니다. 당연히 했어야죠. 자, 그 다음에 조세의 급납화. 이제 세금은 돈으로 내라라고 하는 것이죠. 더욱더 투명해지겠네요. 자, 조세의 급납화. 그 이전부터 급납화의 어떤 그 모습들은 있었지만 이제 이게 법적으로 딱 정해지고 있는 모습들, 갑오개혁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때 여러분들 어떤 게 이행되냐면 바로 그러니까 은본위제, 은본위제가 시행됩니다. 자, 이게 뭔지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금이 아니야, 은이야, 은. 요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나중에 메가타이 화폐정리사업, 화폐개혁이 나와. 거기서 이제 금본위제가 나오거든요. 그거 비교를 하면서 시험이 정말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갑오개혁에서는 은, 그리고 메가타이 화폐개혁에서는 금이야. 여기는 은이야, 은. 이게 뭐냐면 돈을 찍어낼 때 얼마만큼 찍어내야 되냔 말이에요. 바로 갖고 있는 은만큼만 찍어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 종이로 된 그 화폐를 가지고
은으로 바꿀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지금 구축한다는 이야기죠. 이게 바로 은본위제를 지금 시행하고 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여러분들. 금 아니야. 금 아니야.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바로 드디어 법적으로 신분제가 폐지가 되는 역사적 순간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 여러분들. 저는요, 여러분들, 족보가 없어요. 아무리 봐도 물론 족보가 없다 해가지고 꼭 그 쌍놈 집안은 아니겠지만 글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보면 뭐 그렇게 썩 하하. 그럼 내가 만약에 가보개혁 때 신분제가 폐지 안 됐으면 나는 여러분들 도련님, 아씨, 마나님 이거 업고 다녀야 돼요, 저.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가보개혁 군국기 묻혀 꼭 기억하십시오 얘기하고 있잖아요. 가보개혁 만세. 나를 살렸다. 만세. 아, 정말 역사의 순간입니다, 여러분들. 몇천 년간 내려오고 있었던 그 신분제, 그 신분제가 드디어 법적으로 소멸되는 역사적 순간이 바로 가보개혁이라는 것이죠. 와우. 여러분들, 그래서 갑신정변 동학농민운동 때 흘렸던 그 피가 무의미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주장했던 게 신분제 폐지였잖아. 왜? 그 시대의 과제였으니까. 그 시대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흘렸던 피, 흘렸던 시간, 흘렸던 그 모든 것 비록 이루진 못했지만 결국은 그 시대 정신에 부합하였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더 빠르게 이행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바로 갑신정변 동학농민운동 가보개혁, 즉 정반합의 역사 발전의 결과물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신분제가 드디어 폐지됐습니다. 우후!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리고요, 과부의 재혼도 허용이 됩니다. 에잉? 가만히 있어봐. 이거 어디서 들어봤는데? 과부의 재혼을 허용하라! 이거 어디에요? 동학농민운동이었잖아요. 패존기여관이었잖아요. 된 거예요. 보세요. 그때는 비록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렇게 주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관철이 되고 있다는 사실. 이게 바로 1차 가보개혁 때 보여진 어떤 그런 모습들. 중요하죠. 신분제 폐지. 엄청 크잖아.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이 과정이 지금 뭐가 벌어지면 1894년이야. 지금 가보개혁, 동학농민운동, 청일제 다 벌어지고 있잖아. 지금 청일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 당시에 군국기 묻혀 개혁하고 있는 당시에 청일전쟁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야. 이때 이제 일본이 거의 승세를 잡게 되면서 일본이 이제 직접 이 개혁에 개입을 하려고 해요. 직접. 여기 사실은 이제 군국기 묻혀 김홍집 중심의 개혁이거든요. 비록 일본의 배운이 있지만 일본이 지금 전쟁 신경 써야 되느라고 지금 직접 개혁 못하고 있단 말이지. 그런데 개입을 해. 이게 바로 이제 2차 가보개혁으로 이루어집니다. 바로 누구를 앞세우냐면 여기에 박영효를 앞세웁니다. 박영효가 누구지? 그렇지. 갑신정변 때 실패해가지고 일본으로 쫓겨갔던 인물. 그렇죠. 그 일본 친일 인사 박영효를 딱 앉히는 거야. 박영효와 함께 역시 김홍집은 뭐 계속 들어가고요. 김홍집. 네. 하지만 여기 박영효의 방점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자, 고종을 통해 가지고요. 고종한테 1차 가보개혁의 이 내용들을 고종이 스스로 선조들에게 반포하라, 약속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반포했던 종묘에서 이 홍범 14조를 이제 고하게 되는 것이죠. 이 앞에 있었던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렇게 갑니다. 우리는 이렇게 개혁하고 있습니다. 이걸 담고 있는 것이죠. 요 이후에 나온 어떤 일련의 개혁을 보면요. 의정부 파라문을 또 한 번 개혁하게 됩니다. 어떻게 개혁하냐면 쭉 나와가지고요. 의정부 파라문을 내각 7부. 내각 7부로 바꾸고 있습니다. 여기 7부에서 이제 여러분들 탁지아문은 뭘로 바뀔까요? 7부니까. 예를 드는 거야. 이거는 이제 탁지부가 되는 거죠. 이건 이제 탁지부로 바뀌게 될 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어떤 지방개혁이 있어요. 중앙개혁이라면 지방에서, 지방이 이제 여러분들 의정부 6조와 8도 뜻이잖아. 근데 이 8도를 다시 23부로 바꿉니다. 네. 23부로 바꾸고요. 그리고 그 8도, 그 지방관들이 갖고 있었던 그 왜 사법, 행정, 군사 모든 권력을 다 갖고 있는 게 지방관이었는데 자, 이것을 분리시켜요. 그래서 이때 뭘 만드냐면 바로 재판소라는 것을 만듭니다. 재판소.
이 재판소를 이 배치해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방관의 사법권. 네, 이 지방관의 사법권을 없앴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됐죠? 재판소, 지방관, 사법권, X.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개혁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교육 입국 조서의 반포. 교육 입국 조서의 반포. 자, 요 사회 개혁인데요. 이거 교육 입국 조서는 왜 중요하냐면 이 교육 입국 조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근대적 교육 학제를 알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대적 교육 학제. 근대적 교육 학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게 뭐냐면 왜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시스템이잖아요. 이런 게 언제 출발했냐는 거야. 이게 바로 이때부터 출발했다는 겁니다. 이때부터 교육 입국 조서부터. 자,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이 영향으로 소학교, 초등학교, 그 다음이 이제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사범학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배경이 바로 이 교육 입국 조서, 바로 이 가부교육 과정에서 나오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가부교육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자, 이러다가 지금 청일 전쟁에서 이제 끝나요. 이 청일전 누가 이기느냐? 와우, 바로 일본이 승리하게 됩니다. 이게 진짜 이럴 줄은 정말 몰랐죠. 세계가 깜짝 놀랐어요. 일본이 승리하게 됩니다. 일본이. 자, 이렇게 되면서 그들이 맺었던 조약이 있으니 그 조약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바로 이렇게 발음이 좀 그래. 시모노세키. 거기다 이놈은 이렇게 들어오면 좀 이상해요. 그죠? 조심해서 봐. 시모노세키. 네. 시모노세키. 네. 이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청과 일본 사이에서 말이죠. 자, 이 내용을 보니까 랴오똥반도, 요동반도예요. 랴오똥반도를 어떻게 한다? 와우. 이 랴오똥반도를 일본이 가져간다. 대박. 여러분들, 한 300년 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렇게 이 중국에 깃발을 꽂으려고 임진왜란까지 일으켰잖아. 그죠? 실패했어. 그런데 그 실패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그 야욕과 욕망을 이토 히로부미였든지 이토 히로부미거든요. 이토 히로부미가 결국은 이뤄낸 겁니다. 와우. 게다가 중요한 거. 조선에서 이제 청의 아웃을 선언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강화도 조약부터 조선은 자주국이다 이거 끊임없이 집어넣었잖아요. 드디어 이제 명문화된 거예요. 이제 완전히 사실은 어떤 중국의 영향력, 명나라, 청나라로 이어지는 조선에 대한 영향력이 이제 여기서 딱 끝나게 되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죠. 바로 그 영향력을 누가 하려고? 자신들이 하려고. 자신들이 하려고 청과의 어떤 관계를 끊어낸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지금 일본은 축제예요. 와우! 중국에 일장기를 꽂았으니까 축제예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아요. 네,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랴오뚱만두를 일본이 가져가니까 여기서 이제 형님들께서 야, 이게 뭔데 지금 우리 구역에 네가 들어오는데 여기는 우리 구역이야. 기존에 형님들이 계시네. 그러면서 뭐가 나오냐면 바로 삼국 간섭. 삼국 간섭이 벌어집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삼국이란 어떤 나라일까요? 형님들. 네, 바로 독. 네, 그 중에서도 러시아가 입김이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들? 땡 하면서 결국 일본은 랴오뚱만두를 다시 토해내게 됩니다. 일본으로서는 여러분들 엄청난 치욕이었을 거예요. 이 분노, 이 원수를 기필코 갚고야 말겠다. 1895년 청일전쟁 삼국간섭에서 가졌던 이 패배, 정확히 10년 뒤 러일전쟁에서 결국 그들은 이깁니다. 패턴이 비슷하죠? 갑신정변 그 창덕궁 교전에서 패배했던 그들은 10년 뒤 청일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청일전쟁 삼국간섭에서 패배를 당했던 러시아, 그들은 정확히 10년 뒤 러일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무서워요, 여러분들. 일본을 그렇게 여러분들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서 뭐야? 우리가 본 거야. 뭐야? 일본보다 더 센 나라가 있었네? 와우, 그게 러시아야. 그래? 그럼 우리가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바로 이 일본을 견제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러자 일본이 우리가 지금 러시아한테도 밀리는데 지금
조선에서 우리가 쌓아왔던 그걸 잃어버려 있을 수 없지 라고 하면서 일으켰던 사건이 있으니 그 사건이 바로 너무나 가슴 아픈 사건이죠. 바로 을미사변, 예, 명성황후 시해 사건. 이런 나쁜 것들 진짜 욕 나와요, 이 부분은요. 이게 조선의 국무 아니야. 그 국무를 일본 낭인들이 와가지고 이거 뭐라고 표현을 못하겠네. 이게 진짜 있을 수 없는 그 짓들을 지금 벌인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그들은 다시 우리한테 개혁을 강요하게 되니 그 개혁이 바로 을미개혁이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을미개혁에서는 고종 스스로 머리를 깎습니다. 이게 참 어떻게 일본의 어떤 그 압박에서 나온 거잖아요. 이제까지 어떤 우리의 문화, 전통 이거를 일순간에 없습니다. 이건 여러분 문화적 아놈이에요. 이건 충격입니다. 이건 혼란이고 혼돈입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의병들이 일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태양력. 지금 여러분들 우리 태양력 쓰고 있잖아요. 1월, 2월, 3월, 뭐 1, 2, 3, 4, 5 태양력. 그거 지금 이때부터 지금 나오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을미개혁이라는 얘기죠. 자, 어쨌건 갑오 을미개혁은 여러분들 우리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근대, 지금의 우리의 모습들을 만드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 배후에는 이렇게 일본이란 그 세력이 있었다는 그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어쨌건 이 과정 속에서 명성황후 죽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고종이 어렸을 때는 그의 아버지 흥선대원군의 어떤 배후 그 안에서 움츠리고 있었고요. 고종의 그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탄핵되고 쫓겨난 이후에는요. 그 민씨 세력, 명성황후를 중심한 민씨 세력 그 안에 쭈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흥선대원군 떠났죠. 명성황후 떠났죠.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오로지 고종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자, 과연 이 홀로 남은 고종이 선택한 그 무언가는 무엇일까요?